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JTBC에서 단독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 20분 전에 네네. 네,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 그리고 네. 고성국 씨와 문자 통화를 했던 내용들이 쫙 네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 20분 전에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1분, 나경원 의원하고 40초를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1분과 40초는 어마어마한 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분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취지하고 당신들은 본회의 들어가서 계엄 해제안에 하지 말고 다음 나의 조치를 따라라.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라고 아마 지시를 했지 않겠는가? 그거는 우리 김건우 기자 생각이죠. 네네. 요거는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네. 통화 기록은 남는데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답니다. 그쵸. 이거는 뭐 방법이 무슨 없어가지고 얘기가 오간지 찾을 모르는 수가 상황. 없다는 얘기인데 네. 누가 보더라도 그날 추경호 의원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네네. 의총장을 4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계속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예결위장으로 자꾸 본회의장을 피해서 안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18명만 들어와서 본회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모든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네. 대통령 전화 받고 나경원 의원이 국회가 아닌 당사 쪽으로 걸어갔던 것도 네. 목격이 됐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말씀을 되게 네네. 잘해주셨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최초로 통화한, 그러니까 직후 통화한 의원이 2명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그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의총장의 장소를 한번 바꿨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맞습니다. 했지만 그 지지자들이 오는 시간보다 더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그게 네.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네네.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은 어쨌든 이 아사리판 죄송해요. 이 아수라장이었던 이 국회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셨고 또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기사 보시고 네, 뉴스 보시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큰 흐름을 가지고 보면 네. 추경호, 나경원도 기껏해봐야 20분 전에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지금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가 혹시 이제 머릿속에 추정하는 그대로의 대화가 있었다면 그래봐야 대통령이 그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20분 전에 통보했다. 아마 그 원내대표한테. 네,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뭐 그런 상황이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그 사단을 벌였다고 하는 것들이 다 맥락적으로 지금 이제 이어지는 사단들인 것 같고 네. 그러면 20분 전에라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알았으면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처럼 뛰었어야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뛰었어야죠. 바로 국회로 가야죠. 야, 의원들 전부 국회로 갑시다. 네, 네. 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동조죠. 그리고 저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하기 20분 전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국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20분간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조금이라도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다면은 결국은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골든 타임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끔 막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나경원 판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냐. 그러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내서 들어가서 우리가 계엄 해제를 준비하고 있고 네. 우리 일부분은 갑시다.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님을 말립시다. 네. 어떤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말 뭐 야당에서 내란 동조죄다라고 해서 정당을 뭐 해산하겠다 하더라도 저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맞아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그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란죄가 적용이 되면 이 두 분은 동조죄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상황은 그것까지는 아닌 안가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봐야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분 전, 5분 증거가. 전에 음, 전화를 받았다, 수동적으로 받았다, 지금 이런 정도니까 사전에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의견을 나눴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결과 책임으로서 정치적인 비판과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의 대상인 거지 네. 법적인 책임은 안 묻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네. 문제는 저거죠. 중요한 위치에 높은 그러네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한동훈 대표처럼 네. 나 총 맞아서 죽으면 죽겠다. 네. 그렇죠. 나 가서 이거 대한민국이 불행한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거 막아야겠다. 네.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네. 저분들은 그게 안 됐잖아요. 네, 20분 네.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치적인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거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걸 보면서 나는 야 진짜 중요한 사람 치기에 저런 두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나 그러면 윤석열 씨가 전화 왔을 때 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저는 개헌 반대합니다. 네. 저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저는 반대할 거고 저는 아까도 이거 다 한가할 죽자는 겁니다. 겁니다. 네. 이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위헌과 위법입니다. 그렇죠. 이런 조금 전에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왜? 그렇죠. 아니 당에 자기가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아까도 추경호 원내 총무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요. 저 즉시 나가서 그럼. 해제 결의할 겁니다. 그럼 그 네. 말 그렇죠. 바로 의원들 통과 소집해가지고 맞습니다. 바로 해제 결의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대통령이 안 하셨을 가능성이 네. 높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서 네. 만약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나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네. 각하 안 됩니다. 우리 목숨 걸고 다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다면은 20분인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계엄군이 국회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그럼요. 거기에서 정말 계몽령으로서 한밤의 해프닝으로 그러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여기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두 사람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럼요. 그 다음의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요것도 포인트예요. 자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어제 네. 추경호가 절대 나타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그죠? 부분이죠. 이 예. 부분에 자기의 캐비넷 속에 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그죠? 제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저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 우리한테 음. 너무나 골든 타임이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기란 것은 참 뭐지?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결정권자한테. 그렇죠.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 용기는 뭐라고 얘기했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행동이다. 그런 예.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행동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네. 이런 결단에 안 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러다가 계엄에 성공하면 난 반대한다 그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할까? 그렇죠. 항상 자기 중심에 내가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두렵고 그렇죠. 내한테 손해날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생각 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뭐라 그랬죠? 행동이다. 실천이다. 행동이다. 이겁니다. 아니 아까 어떤 네. 분이 사람이 댓글을 이거-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되게 좌절스러운 포인트가 뭐냐면 계엄이라는 누가 봐도 미친 행동 앞에서도 찍소리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정말 지읒도 못한 거예요. 네. 다 잘라냈겠죠. 그렇지.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내가 좀 직언할 때 나 좀 같이 도와서 좀 같이 해주지. 얘기 좀 하지. 그것도 같이 하나의 그- 포인트인 예, 거죠. 예. 그죠? 난 진짜 예, 우리 예. 한동훈 후보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진짜 여기서 대단. 이거 이걸 보고 딱 저도 보면서 네. 나는 저도 이때 뭐 보고 진짜 놀랐어요. 네. 너무너무 예. 놀랐습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보통 그러기 아니구나. 아유 당연하죠. 항상 이것이 돼 있구나. 네. 공포에 대한 얘기, 또 용기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정리가 돼 있구나. 음, 만약에 한동훈 후보한테 그 전화 왔으면 바로 얘기했겠죠. 위헌이 위법이다. 네. 그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신 거죠. 예. 진짜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네. 나타날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이게 11시 그러니까 11시 22분에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후보령이 11시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계엄을 먼저 선포했고 네.
그다음에 포고령은 그 기자회견 같은 그 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따로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이제 그 시간대를 보니까 두 의원분하고 통화를 한 시간이 포고령이 나온 다음에 통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포고령은 11시경에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11시 22분 그때는 이미 그들도 포고령을 보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계엄에 정신 못 차렸다 쳐요. 네. 근데 포고령 1호가 뭐였어요? 국회에 대해서 그렇죠. 위법한 거잖아요. 특히나 네네. 나경원 의원은 판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아무 말 못하더라도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한 소리는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지점도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대화 내용은 사실은 이제 명확히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알 방법은 없어요. 무슨 합리적인 말씀을 해. 추정이지. 그건 예. 맞지. 아, 그래도 막 너무 예. 속상합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와 우리 당의 열 몇 명의 의원들이 네. 갈 때 두 분이 안 끼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동조를 했다고 유추를 하는 게 뭐냐면 저런 통화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자, 아까도 봤을 때 뭐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위한 법안을 처리를 하는데 과연 그런 법안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안 나올까요? 충분히 그런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것이고 그게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럼 지금 뭐 네. 양평 고속도로 벌써부터 오늘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네. 100%. 100%죠. 너무나 잔인한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잘못도 잘못 아니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 네. 명백한 잘못을 당연히 더 잘못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난번 특종했던 유튜브라고 얘기했던 네네.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네네. 오늘 또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네. 뭐 사실관계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지. 김건희 씨가 전화 돌리고 있다. 네, 어, 봤습니다. 맞죠? 우리 정당의 사모님들, 우리 의원들 네. 사모님들한테 전화돼서 누구 덕분에 빠지달았는데 행동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는 그런 원망 의조로 진짜. 전화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탈당시키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자괴감이 들 때 뭐 어떻게 해요? 일반 어떡해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끔씩 우리 김 위원장님 보시면 이 골치 아픈 이 보수에 오셔가지고 야, 근데 진짜 징글징글한 거 아,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로. 진짜 저는 이런 사람을 난 본 적이 김 없어. 위원장님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 이거는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보수다 그러면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요. 아까 제가 국민들 얘기했잖아요. 조국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학력이 매우 높고 네. 정말 문학개론, 철학개론, 무슨 헌법학 개론들을 다 한 번씩 들었을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제일 높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드높은 내 식구의 잘못에 대해서 공정한 눈을 가지고 변별할 수 있는 눈은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조국 사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까지를 지켜보면 네. 아직은 좀 많이 멀었지 않느냐. 그래서 음, 국민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좀 되돌아보면서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대선에도 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거듭나고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 도돌이표예요. 자, 이 맞습니다.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네. 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힘이 빠졌어요. 아, 정말. 아이, 아이고. 제가 잘 치고 들어갑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나 이 대목에서 진짜 내가 여기다 딱 속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아침 다 까먹었으니까. 지금 사회의 발전에 뭐 기여하고 아. 네,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이거 아니, 이건 그래, 중간에 그쵸. 다 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그래, 죄송합니다. 자 앵커 아, 진짜. 다시 한번. 제가 타카 아저씨 아바타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 김 위원장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라 네. 이때 이거 한번 세상을 외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하고 싶어요. 진일보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고요? 여기는 티키 타카 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자꾸 김 빼지 마요. 아, 네. 빼지 마요. 그래서 또 자, 우리 앵커가 메인 앵커가 잊어버린 줄 알고. 아이고, 아, 정말. 그럴 리가 중간에 있습니까? 치고 나와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아유, 제가 그럴 리 잘 쳐요. 없습니다. 잘 네. 빠지고 잘 칩니다. 네. 이러지 마세요. 방금 우리 다람쥐 회원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네.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분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아, 우리 책임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 글을 그러니까요. 올려서 네.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그 지휘복권을 다시 해놓은 걸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 네, 찾아와야죠. 반드시 찾아와야 네.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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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동대문구 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여기는 뉴스 엔진 티키 티키 타카 쇼! 쇼! 그렇죠. 이렇게 네. 치고 들어온다. 야. 그러니까요. 난 가만히 놔둬요. 우리 다람쥐 회원님 동대문구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얘기 좀 이어서 가면 사실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얘기가 좀 이어집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엿새 이후에 김문수 후보도 통화한 내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내역이에요. 내용은 네네.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 이번에 5월 18일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네, 분명히 나옵니다. 5월 18일에 그때 통화하셨을 때 무슨 얘기했냐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걸 보면은 뭐 김문수 후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계엄하기 전에도 그럴 얘기 수 안 있다. 했고 예. 하고 나서도 글쎄, 6일이나 있다가 여기 6일 만에 통화한 거 보면 6일 만에 통화를 했다는 거는 그 장소에 네? 참석도 그게 하시겠죠.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제가 만약에 동대문에 있는 뭐 하다못해 내가 뭐 저 반장책이다. 네. 우리 당원 중에. 근데 위원장님 어떤 일을 벌였어. 근데 이거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돼. 네. 근데 위원장님하고 나하고는 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야. 그럼 내가 전화를 하겠죠. 위원장님 전화하시기 전에. 네. 아, 위원장님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혹시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화 올 네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계엄에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금 그것도 사회 또 대표잖아요. 포인트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 의견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음. 이게 참 미스터리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아니, 그 음. 정진석 실장이나 네. 국무위원들 대부분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장군들 네. 몇 명하고 네, 이제 중앙고등학교. 했던 이제 저건데 음. 사실은 이제 이게 워낙 핵폭탄급으로 파괴력이 큰 위헌적인 네. 행위를 했으니 사실은 그 정부에 몸담고 있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강요라고 하지만 그건 국민들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어야 맞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김문수 후보님이 분명히 안 하셨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 후보님이 뭐랄까 그 정리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끊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럴 맞습니다. 성정이신 것 그 같아요. 부분을 그런 성정인 것 저도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네. 우리 다람쥐 회원님 중에 강순옥 님이 방금 글을 올렸어요. 어느 분이요? 한번 보시면, 강선웅 님이요? 한번 동대문구 어느 식당 앞에서요, 김경진 님을 스쳤는데,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네. 우리 아니, 여러분이 강순옥 님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박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럼 맞아요. 응원해 주셔야죠. 응원도 해주셔야죠. 응원도 그럼. 해주셔야죠. 네. 어. 그렇게 해주셔야죠. 아니면 멋쩍으면 이거 하나 하고 가도 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카 요정이신데. 안 해주셔야지. 네. 우리 김 위원장이 힘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네, 때 진짜.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네. 맞습니다. 힘내시라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제가 저기 여기 대하빌딩 앞에 잠깐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데 어떤 이제 부부로 보여요. 네. 부부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 전, 2달 전만 해도 유스엔진이다 이러던가 김혜승 이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뭐랬는 줄 아세요? 티키타카! 오! 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우리가 해냈다. 야. 우리가 쇼! 우리가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아, 요거가 좀 괜찮구나. 그럼요. 티키타카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네. 티키타카 쇼가 사실은 되게 솔직히 그냥 제가 딱 아. 얘기하면 우리 매불쇼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그러면- 정상인데 근데 이제 아. 여러분이 티키타카 이러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아. 티키타카를 통해서 네. 우리 올바른 지도자인 한동훈 후보님의 이 친한 계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스피커가 되고 좀 싶어요. 더 저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통해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올바르게 만드는데 이 뉴스 엔진의 역할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도 진짜 그런 열심히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래, 네. 그 목록에서 이래 보면 우리 동대문구를 반드시 맞습니다. 장경태를 이기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장경태는 이기 아, 두 분이 좀 우리가 맞추셔야 돼. 네. 티키타카가 지금 합의한 좀 맞춰주세요. 전에. 뭐 치고 나오길래. 아니 지금 아. 치고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이야. 장경태를 이기고 아. 동대문구를 우리가 수복하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 쇼입니다, 야. 여러분. 수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다람쥐 여러분 있는데 맞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들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저도 아, 합을 좀 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멀리 있지 않았어요. 뉴스 엔진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지자분들, 우리 보수에 계신 분들, 답답한 속 긁어드리고,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는 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뭐라 하다가 생각하다가,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뭘 또 준비했어? 뭘 했을까요? 랩! 아, 제가 우리 티키타카를 위해서 네네. 하나 써왔습니다. 오늘 아. 잠깐만, 타임. 좋은데, 오늘도 울 거야, 안 울 거야? 아, 이거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이건 좋은 그때 뉴스지. 랩하다 울어가지고. 아, 그거는 사실 그때 왜 그랬냐면 오케이. 당에 대한 마음이 네.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랩이었고 이거는 오케이. 우리가 좀 밝은 에너지 네. 이런 오케이. 느낌을 오케이. 담았습니다. 네네. 네. 좋아요. 자, 해주실 게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해야 돼. 지금 사진 나왔어. 아, 김건희가 여기 왜 나왔어 또? 아니, 위원장님 누군 것 같으세요, 저 사진? 지금 할 말을 아. 네, 그런 얘기하지만도 우리 같은 예지 사람이에요. 다람쥐는 오리지널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 저쪽은 많이 얼굴에 손을 본 아니, 사람이 우리 예지 씨가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김건희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 사진. 진짜 못 삽니다. 자, 랩할 때 살짝 또 띄워주셔도 네.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함께 할 게는 티키타카 쇼입니다. 함께 네. 할게 외워주세요. 티키타카 쇼. 자, 오케이. 네. 압도적 재미 원해 그러면 티키타카 티키타카 쇼. 쇼. 오케이. 네, 하시면 됩니다. 세 번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뉴스 엔진 시동 걸어 티키타카 쇼. 티키 앵커 상큼하게 문을 열어요. 유행어를 제조하는 타카 아저씨. 건우 기자 특종과 동식 꿀재미. 파주 다람쥐. 예지 다람쥐. 멋진 게스트 모여 모두 여기로. 합리적 중도 보수 우리는 지향해. 정답은 없어도 선택은 명확해. 압도적 재미 원해. 티키타카 쇼. 확실한 리더 교체. 티키타카 쇼. 여기는 우리 함께. 티키타카 쇼! 쇼! 세대 시대 정치 바꿔 우리 힘으로 티키타카 쇼! 감동이 가가지고 소리 질러!